피해자들의 이야기, 아니면 또 국가 권력에 의해서 탄압당하고 폭력으로 심지어 희생당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일상 속에 스며들어와 있는 인권의 상관관계, 상호 의존성. 이름 하나씩을 저희가 좀 호명하자, 기록하자. 한겨레 이름으로 좀 기록하고 위로하고 사과를 하자. 정치적인 폭압적인 상황에서 한겨레가 태동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전통적인 어떤 인권 침해라고 할 수 있는 고문, 조작 또는 이제 신체에 가해지는 물리적인 폭력들에 대한 어떤 고발들이 한겨레를 통해서 최초 보도됐던 사례들이 있는데요. 1988년 12월에 고문기실자 이근한의 존재가 한겨레 보도를 통해서 처음 이제 알려지게 됐고, 또 1990년 10월에는 이제 보안사가 민간인 대상으로 사찰을 하고 정치공작을 벌인 사건을 이제 윤석열 이병의 폭로를 통해서 또 한겨레가 보도를 하게 됐죠. 1980년 5월에 광주의 눈물, 고통과 거기서 자행됐던 어떤 폭력 같은 것들은 지금도 한겨레가 지속적으로 계속 보도하고 있는 사안들이고, 이제 38년, 40여 년이 가까이 되는 이제 올해에야 처음으로 계엄군에 의해서 자행된 성폭력 사례들이 또 한겨레를 통해서 처음 보도되기도 했잖아요. 군대를 다녀온 남성이라면 모르는 의제가 아니잖아요. 연병장에서 처음에 소집됐을 때 여호와의 증인들 나와 수십 년 동안 최소한 20, 30년 동안 한국 사회가 지속적으로 목격하고 경험해 왔지만 그거를 인권 문제로 생각하지는 못했던 상황이었는데, 그 첫 번째 보도 차마 총을 들 수가 없어요가 나간 이후에 생각보다 굉장히 반응이 컸어요. 수십 통, 수백 통의 독자 메일이 들어와 있었는데 정말로 고맙고 이런 날이 올 줄 몰랐고 정말 감사한다. 거리에 나와서 조직화된 시위의 형태나 아니면은 법적인 투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지만 안보사회, 분단사회, 철저하게 계급화된 사회에서 저항하지 않는 소수자를 만나게 된 계기인 것 같아요. 기자 4명이 당시 최저임금을 주는 하드워킹, 빈곤 노동 현장, 직접 위장 취업해서 거기 속한 노동자들이랑 똑같이 일을 하고 그때 받은 월급으로 생활도 좀 영위해보자. 막상 일을 하다 보니 그 육체 노동자들 다 그런 나름의 절박한 고민들을 담고서 매일매일 육체 노동을 소화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사가 나왔는데 울면서 기사를 봤다. 처음으로 내 얘기를 온전히 전해줬다, 고맙다 라고 말씀해주는 분들, 이런 기사 한겨레 아니면 볼 수 없었을 거야, 또 고맙다 라고 말씀해주는 분들, 그 세계를 우리가 몰랐던 것이죠. 거기에 수많은 인간 군상들이 모여서 꿈을 이루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가까이서 볼 기회였고, 제가 이후에 지원을 해서 노동 영역을 맡는 사회정책팀 소속의 노동 담당 기자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때만큼 집약적으로 노동 세계를 학습하고 이해하게 된 시기도 없었다 생각을 합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수한 이슈라기보다는 우리 일상에 이제 스며들어와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한다면, 누군가의 일상이 안전하지 않을 때 우리의 일상도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그 유기적인 관계를 드러내는 데 이제 기획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농업과 축산업과 어업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이제 생산되는 것들이 대부분 식재료들인데, 이 식재료들은 사실은 한국인이 먹는 밥상을 구성하는 것들이잖아요. 밥상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일상의 기본 단위인데, 이 기본 단위가 이미 이제 한국인의 손이 아니라 우리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차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기획이었고요. 보도가 나간 이후에 국제 엠네스티로부터 연락이 와서 엠네스티와 이제 공동 캠페인 형식의 이제 저희는 언론 분야 파트너로 참여를 하게 됐고요. 그 결과물이 같은 해에 11월부터 시작이 됐던 인권밥상 캠페인 보도였습니다. 그 결과로 정부 차원의 농축산업 분야의 이주노동 실태가 정부 차원에 처음 조사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느 구도에서든 약자는 발생하기 마련인데
그 구도를 발견해내고 그 구도에서의 약자를 호명하면서 그 약자의 권리가 보장될 때 일반의 권리도 온전히 보장받는다라는 걸 한겨레가 계속 증명해 가는 게 인권의 기본은 이제 존재 확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존재하지만 존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자기 말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말로 표현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든 건져내는 것이 이제 언론의 사명이고,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피해자라도 어떤 소수자라도 하루하루의 일상을 몇십 년의 생애를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협상하고 타협하고 극복하고 이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저는 인권 피해자들 일종의 생존자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까지 좀 확장되는 그런 인권 기사들을 더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